에휴, 전국에 계신 중소상공인 사장님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안녕하세요, 유미사TV의 우팀장입니다. 오늘 억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억울하다 억울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영상을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지원금이라는 거, 정부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이나 업체 쪽에 지원금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뭐 한 끗 차이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게 좀 골고루 받아줬으면 좋겠고,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석 달 정도의 이제 결과를 이제 지원을 못 받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살짝 분노도 있습니다. 지원금이라는 거는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산하 부서들,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지원을 하고, 또 이제 공기업인 한전에서 또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1년에 쭉 지원금을 예산을 잡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보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보시고 이런 건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못 받았지만 내년에는 이런 분들도 받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3월 초였던 것 같은데 이제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 뭐냐면, 고효율 기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구매 지원, 소상공인들한테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한다. 이런 것들을 한 750억이라는 예산을 잡고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 지원금을 줘가지고 고효율 기기로 사면 똑같은 전기를 쓰더라도 고효율로 되면 좀 적게 쓰지 않겠냐, 에어컨도 더 시원한데 전기는 더 적게 쓰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이 에너지 소비 효율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메이커들은 만약에 이제 1등급 냉장고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400만 원 지원을 해주겠죠. 1000만 원짜리 냉장고 40%를 지원을 해주면, 40%밖에 지원을 못 받으면 600만 원을 해가지고 냉장고 살 소상공인이나 개인은 없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좀 전기를 더 쓰고 말지. 그래서 그걸 개발하게 만들겠죠. 예. 더 1등급인데 가격은 좋게 1등급 고효율 기기를 낮은 가격에 일반 소비자들도 살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죠. 물론 1000만 원짜리 냉장고는 없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선순환 구조. 그러면 또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전자제품들을 구매하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또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750억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냉난방기, 에어컨이겠죠.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지원을 하고 한 사업자당 160만 원 최대. 근데 그 금액이 부가세 빼고 일반 구매 가격에서 40%까지만. 400만 원짜리 에어컨을 내가 샀으면 160만 원 지원해줘. 500만 원짜리도 샀지만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16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품목별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어컨이 이 에어컨이거든요. 이제 철거하기 전에. 이 닥트 타입이라고 그래서 에어컨 키면 전체를 다 켜야 돼. 예, 그런 타입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 2006년도에 4월 달에 설치된 거예요. 예, 참 오래됐죠. 10년은 당연히 넘었고요. 18년 됐나요? 18년 됐네요. 예, 이렇게 오래된 에어컨을 갈기를 결정합니다. 왜? 16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저도 막 3월 달부터 막 찾아요. 막 인터넷으로 찾고 막 했는데, 이 정도 규모면 1000만 원 정도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뭐 얼마입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뭐 900, 최도 싼 데가 85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제 친구 아파트에서 이제 에어컨 설치한 적이 있는데, 요즘엔 이런 스타일의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 들었어? 근데 대충 그때 한 500 얼마, 뭐 어떤 거는 뭐 600 얼마, 방이 3개, 거실 하나 해가지고 4개를 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조예요, 사무실이. 방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업무 보는 공간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방에는 하나씩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앞, 뒤로 2개를 놔야 될 것 같아요. 총 5개. 그러면 우리는, 친구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 보니까, 우리는 한 600, 700 정도 들면 충분히 5개 설치가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너 전에 설치했던 업체 사장님 이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3월 22일 날 그분하고 첫 컨택을 하다가, 견적을 주려면 이 현장을 봐야 된대요. 이게 왜냐면 관길이나 가스 뭐 이런 게 들어갈 때 실질적인 견적을 드리려면 현장을
답사를 해서 견적을 뽑아드려야 됩니다 라고 사장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름 끝날 때까지 피크입니다. 예. 그래서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파트에 하다 보니까 아파트 보면 신규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셔갖고 하루에 두세 개씩 막 세대를 설치를 하세요, 에어컨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시간이 그때부터 돈인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토요일 날 시간이 되셔서 저희 현장을 보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보시더니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랑 좀 이견이 있어서 요렇게 설치해 주세요, 저렇게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다가 그분이 이제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고효율 지원기기 해야 되고 서류 이런 거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거래명세서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세금계산서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연락이 안 되세요. 예,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막 업체를 찾아요. 그래서 업체 찾아서 제가 이제 대충 저희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오시진 않으셨어요. 저희 설치하셨던 데는. 그러면서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앞에는 8평 그리고 뒤쪽은 18평짜리 에어컨을 넣기로 하고 6평 그리고 좀 큰 창고는 또 8평 해가지고 발코니에 실외기를 놓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설계도까지 나옵니다. 이게 4월 초까지 저희 4월 1일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4월 1일 날 또 뭘 했냐면 이게 조건이 소상공인이어야 돼요. 예, 소상공인이어야 돼서 그 서류를 또 띄어야 됩니다. 중소기업 뭐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이라는 거를 제가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안 되면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2006년도에 나온 에어컨이다 보니까 앞쪽은 실외기랑 먼 쪽은 더워요. 예, 덥고 실외기에 가까운 쪽은 추워요. 에어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공간을 만든다. 여기가 지금 회의실이고 임원실이 아마 스튜디오고 창고 이런 식인데 여기는 일이 있을 때만 에어컨을 키면 되고 이 반 정도 되는 에어컨 한 60%, 55% 되는 공간만 평소에 에어컨을 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업무가 몰려 8평 에어컨 밑에 업무 사무실 책상이 좀 모여 있고요. 이쪽 18평도 뒤쪽에 좀 모여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여서 아 그래 160만 원 지원 받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한 700만 원 좀 안 되게 견적이 나와서 그럼 160만 원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55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중소기업 확인이 딱 됐는데 이게 날짜가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날 받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사천리로 아 우리 지원금 160만 원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검색을 딱 했더니 저희 모델이 이 1등급 모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1등급 모델이 한전 쪽에 검색했을 때는 장비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또 연락을 드렸죠. 제가 콜센터 쪽에다가 이제 여기다 연락을 드렸더니 아 없는 거는 해가지고 입력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게 4A1이나 실외기 하나에 5개 에어컨이 붙는 거 그 아파트에 있는데 아시죠? 상담원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시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지원금 나오는 게 맞죠? 라고 했더니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NE1 그러니까 스탠드 에어컨에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되니까 뭐 실외기 하나에 에어컨이 붙는 것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우리도 지원이 되는구나 해서 제가 이제 견적을 내고 4월 6일 날 토요일 날 시공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죠. 막 이렇게 뚫어요. 천장을 설치해야 될 때들 이렇게 막 뚫고 이제 5군데를 뚫었겠죠. 막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존에 이렇게 장비도 철수를 하고요. 이게 구형 에어컨 그 모양입니다. 요거는 뛸 수가 없어서 놔뒀는데 요렇게. 그리고 이게 사무실이 아무래도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양 작업을 해야 돼. 먼지가 날리면 안 되잖아요. 이 보양 작업만 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들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두드러 부시고 설치할 공간들을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런 걸 하면서도 이 콜센터 쪽에 까다롭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거래 명세서 같은 경우도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제품 설치비를 구분을 해서 거래 명세서를 주셨거든요. 이것도 이거 하나하나당 이제 설치비를 포함해 가지고 달라. 제품 설치비로 하게 되면 지원금이 안 나갈 뭐 이렇게 정확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대 설치할 때 얼마의 가격으로. 근데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자재비, 인건비, 전원, 통신선 이게 각각 다 틀리고 냉매도 어떤 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건
적게 들어오고, 여기도 보면 18평이 있죠. 여기 18평에는 많이 들어가고 8평은 많이 들어가는데, 가스를 이거를 여기는 얼마어치가 들어갔다, 이거를 하기가 견적 주기가 참, 거래 명세서에 뽑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바쁘신 분들한테 전화하면 새벽에 이게 와요. 사장님은 해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연락이 와서 견적서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견적을 주면 이제 청구로 끊거든요. 이제 청구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쪽이 바쁘시고 그래서 계산서가 안 날라오는 겁니다. 계산서가 안 날라와서 제가 이제 그 상담 쪽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상담 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상담원님 이게 이분들이 바쁘시고 청구도 세금계산서,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인정하는데 제가 입금표만, 나머지 100%다 입금한, 처음에 10% 나중에 90%다 입금한 것만 보내드리면 안 되겠냐, 제가 출력을 해서 드리겠다 그랬더니, 우선 보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걸 출력해서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선은 그렇게 신청을 해보겠다. 근데 이제 안 된대. 무조건 세금계산서 100% 영수한 걸로 해가지고 끊어줘야 된대.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그때 또 사람도 뽑아야 되고, 또 뭐 나가는 사람 또 챙겨야 되고, 또 들어오는 사람 챙겨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겹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영수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지원금을 제가 예산이 없으면 못 받는다고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주시겠다고 해서 고맙게도 해주세요. 우선은 또 세금계산 청구를 했어요. 아, 그래, 우선 다 됐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 거는 이제 안 뜨니까, 모델 번호가 안 떠서 이제 또 어떻게 넣으면 강제로 또 넣을 수가 있다, 1등급이면 가능하다 그래갖고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뭐 사진이 또 뭐 문제가 있대요. 저희가 이제 사진을 올릴 때 설치된 사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5개가 이렇게 있으면 설치된 거를 이런 식으로 각각 요렇게 찍고 요렇게 찍고 요렇게 또 찍고 해가지고 올려요. 위치, GPS 정보와 시간이 정보가 나오는 그런 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다 찍어서 보내요. 그랬더니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렇게 보내달라. 5개가 싹 다 들어간 한 장으로 보내주세요. 왜? 자기네 시스템이 그걸 못 받아요. 그 실액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다 붙여서, 이걸 어떻게 붙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5개를 다 붙여가지고, 아, 오케이, 그럼 된다. 그래갖고 이거를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 바쁘신 분들을 다 잡아놓고 세금계산서 영수로 바꿔주세요. 거래명세서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원금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건 냉방기가 아니래. 우리는 에어컨으로 쓰고 있지만 이건 냉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티 전기 히트 펌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취소된 게 5월 23일이에요. 예. 3월 23일부터 4월 23일, 5월 23일 날 해서 취소된 게, 연락 오고 취소된 게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좀 바빴어요, 사실은. 아, 안 되냐. 저희 건 에어컨이 아니냐. 에어컨으로 쓰고 있는데 냉방기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멀티 전기 히트 펌프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우선 내가 에어컨을 안 샀을 수도 있고, 왜냐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출이 안 좋다 보니까 좋을 때 해도 되는데, 우선은 지원을 해준다니까 놓치기 싫어서 한 건데, 그러면 바쁜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미리 알려주셨으면 저는 이런 서류 작업을 안 했을 거 아니냐. 서류 작업을 미친 듯이 했거든요. 사실은 설치하는 것보다 서류 작업, 바쁘신 분들한테 제가 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기, 요청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 새벽에 보내주시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제가 이런 취소, 요거를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어봤더니 멀티전기 히트 펌프가 뭐냐, 이게 도대체 왜 안 주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무슨 가스가 연결돼서 난방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게 전기 제품이 아니니까 한전에서는 전기 제품만 지원해 주는데 가스 쓰는 것까지 우리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이 서류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이제 효율 관리 기재 해가지고 효율 관리 1등급에 대한 이 등급이 나와 있는 서류를 주시면서, 멀티 전기 히트 펌프다, 그런 거기 때문에 못 드린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전화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 그 연락처 번호를 찾아서 그 주무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멀티 전기 히트 펌프라는 게 가스가 들어가서 뭐 가스로 난방까지 하는 거냐, 우리는 냉방기밖에 안 쓰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지원금을 160 받기로 했었는데 취소가 한 방에 돼버렸다,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이분 딱 심플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장형 에어컨이고요, 거기에 있는 실외기를 멀티 전기 히트 펌프라고 얘기를 하고, 천장형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항목이 잡혀 있고, 천장형으로 설치되는 에어컨은
지원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4, 5 and 1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천장형 에어컨은 안 준다고요. 그럼 심플하잖아요. 여기다가 항목에다가 천장형 에어컨은 지원 안 합니다 라고 하면 편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20 며칠부터 해가지고 6월 석 달 동안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받다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아, 천장형 에어컨 지원이 안 되는구나. 냉방기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외기하고 이게 안 맞구나. 저는 이 공무원들하고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게 지금 지원은 소비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어떤 표현을 똑같이 해서 아, 천장형 에어컨은 이건 안 돼 라고 하면 구매를 안 하든지 다른 방법을 쓰든지 올해는 안 했겠죠. 냉방기인 줄 알고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석 달 만에 들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석 달 정도의 시간, 그리고 막 알아보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 허탈하잖아요. 물론 저희 직원과 저는 이거 에어컨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라던 거를 무리해서 했기 때문에 160만 원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리해서 했기 때문에 아, 이놈의 나라는 일을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제가 너무 허탈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너무 억울해서 아, 진짜 다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볼 때마다 아, 내 160만 원, 아, 지원금 160만 원, 이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멀티 전기 시트 펌프도 해주세요. 요즘에 누가 아파트 살 때 요즘 아파트 에어컨 안방에만 놓고 거실에만 놓습니까? 방마다 다 들어가지. 정말 안타깝고 억울하고 역같습니다. 에이, 좀 잘하자.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은 더 황망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분석이 안 되니까. 저는 이거 분석하고 한다고 했어요. 실수할까봐 상담원들하고 계속 통화도 했고요. 상담원들도 고생을 했어요. 지금 6월 20일 현재 자녀예산 750억 중에 지금 91%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신청하라고. 저는 더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예산 끊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좀 잘 합시다. 정책자금 지원금 주는 거 좋아요. 잘 만들어줬고 그거에 해당하는 분들 받을 수 있어서 지금 9%는 받으셨으니까 잘 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뭡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잘해 봅시다. 좀 잘하자. 좀 공무원들 잘하자. 정치인들도 잘하고 한전도 좀 잘하자. 어렵게 하지 말고. 니들이 서류 내는 거 아니잖아. 니들이 서류 띄는 거 아니잖아. 서류 일반 시민들이 띄는 거잖아. 좀 잘하자. 이상 유미사TV의 우팀장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밝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